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 안철수 씨가 대표 취임이 벌써 100일 됐어요. 시간 빠르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당대표 나가냐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 방송하는 오늘 4일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분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요. 했던 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당의 말도 안 되는 더 퍼주는 공약을 걸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후퇴시키는 사실은 국민의당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렇죠. 자유당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힘들죠. 근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흔쾌히 해줄 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안철수의 기본적인 방향성과도 좀 맥락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대적 공존을 극복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이긴 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기득권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아니면 더를 탈피해서 우리는 이게 걱정주의적 개념인 거죠. 우리도 껴줘. 그 극중의 개념이 너도 싫고 너도 싫어에서 그 중간을 택한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는 이걸 하고 저기서는 이걸 취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는 극중이 아니라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다 싫어 이거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개념이니까 좀 유치하죠 이렇게.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다당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적이 2번 있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복귀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당제의 힘이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야, 안철수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당제의 힘이라 그러겠네요. 뭔 빵구 같은 소리예요, 진짜.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수권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 네, 아직은 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30,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참 그럴듯하네요. 말은 맞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쉽게 되는 정당인가? 여기 아집으로 똘똘 뭉친 당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씨도 정계 은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연령대로 나누는 거.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들 대부분 보면 연령대도 높고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30, 40대를 지도자로 등용시키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죠. 증거 조작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40대, 30대인데 그런 인재들을 왜 그렇게 버려두고 있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 안철수가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단적으로 나타나요. 국민만 믿고 혈연단신 들어왔다. 지금 국민이 안철수 씨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4%입니다. 네. 말은 그럴듯해요. 뭐 이런 어떤 그 기자회견문 같은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없지 않을 텐데 일종의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거를 왜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회견문에서 원인과 결과를 빼고 말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실제 현상과 다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공전이 사라진 건 가장 큰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그 법을 두고 여야가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당이라는 이 안철수가 만들어낸 다당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니까 다당제라고 자꾸 이름 붙이는 것부터 오류인 거예요.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가장 소수의 국민 의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당이 생겼을 때 그걸 다당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당이 2개에서 3개가 됐다고 해서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이게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당의 방향성, 당의 어떤 이념 예.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양당이 담을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담아야 다당제 그렇죠. 의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당이 2개 이상이니까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정치를 혁신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이쁜 말을 써내니까 말 자체는 이쁜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김명수와 김희수의 차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전체가 다 협조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저희 지지율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다. 문제는 전국 선거를 4자 구도로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저 나름대로에 대한 전국 선거를 3자 구도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걷겠다가 아니라 유승민만 바라보고 걷겠다라는 의사표현이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때 안철수가 한 20%좀. 네. 근데 지금 안철수의 혹시 이제 대선 후보 만약에 여론조사가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당 수준 정도겠죠? 그 정도 네. 나올 겁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버렸다는 생각은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안철수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자기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어떤 행동과 말로 당의 지지율을 사실상 까먹었는지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물론 고정표가 더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당도 안철수의 하기 나름으로는 안철수가 얻었던 표 정도는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안철수 지지율은 여전히 20%일 거며 국민의당 지지율은 4%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나가냐고 물었더니 정말 애매하게 답하네요.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 경선 때부터 한 3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은 다 똑같은데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기 당이라는 게 본인이 당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시킨다는 거 이게 다중이야 뭐야. 물론 여기 말의 의미는 당원, 당심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정말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당에서 시킨다는 말이. 그리고 자기는 항상 똑같은 말은 했는데 니네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재보궐 나가고 싶어 할 거다. 근데 자기가 사퇴한 지역구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노원구는 와이프 꼽고 자기는 송파구로 나가고. 에이, 헐. 우리 개막나냐. 국회에 있었던 거 맞아? 그럼 국민이 알아주나? 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원래 그걸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다른 거를 만들어내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라. 사실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도 엄청 떨어지는 어떤 선거든 간에 나가서 분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그런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네. 예전에 네. 한때나마 안철수를 좋아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데뷔할 때 영도구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진짜 푸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좀 큰 판에서 나가서 진짜 제대로 싸워서 이기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김무성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노원구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안철수 씨는 이 상태대로 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되든 국민의당 체제에 있든 간에 비례대표 2번 맡을 것 같아요. 총선 때? 네. 그때까지는 당대표 못 하는데. 그리고 힘들 것 같은데. 유지를? 그럴까요? 그때 국민의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철수나 성격상 뭔가 현직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하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지사나 시장을 하면 못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당 당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이 당에서 대선 주자급 되니 큰 시장 선거에 어느 쪽이든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보면 안철수는 어디든 못 나가요. 당장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그래서 표가 당선될 만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카드 중에 하나가 이건데
계속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당에서 시키는 거든. 지가 자기한테 시키면 되는 부분이잖아,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의 그 표리부동한 이야기들. 정말 짜증난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다른 당에 있어도 뭔가 좀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 대체적으로 예. 노회찬 의원 정도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국회의장 했던 정우화 그 당시 국회의장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양반은 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한 사람이지만 되게 배울 만한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양반이 부산 모 의료기관의 원장으로 다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의장 할 때 까만 머리 염색했던 게 염색을 안 하니까 흰머리 상태로 인터뷰하는 걸 처음에 봤나. 못 알아봤어요. 네. 예.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와, 그 현기환 있죠. 이번에 뭐 공천 헌금이네 뭐네 막 걸려있던 바로 그 인물 정무수석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국회의장실에 와요. 한참 후배잖아요. 네. 국회의장 한 사람이고 현기환이는 그 지역 부산 지역 내에서 후배 정치인인데 의자 뒤로 이렇게 제끼고 앉아가지고 사실상 국회의장을 협박하듯이 이거 처리해달라고 권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뭐 그렇다는 건데 어쨌건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아직 멀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민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안철수 씨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는 안 되냐고요.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당대표로서 우리 공약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은 그냥 뭐 오케이 해주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뭘 올라가는 거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취임 100일 기자는 뭐합니까? 저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속으로 쌍욕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필요한 건 국민들이란 말이죠.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이 우리 당의 어떤 지금 이 당을 협박할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 생각은 완전히 다 탈락하고 우리 정책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우리 지역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고 예. 어쨌든 간에 뭐 통과는 돼서 다행인데요. 안철수 씨는 이렇게 하시면은 200일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물이 99.9도에도 끓지 않는 것처럼 지지율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가야 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당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예. 이 취임 100일 맞은 안철수 대표. 그러나 안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안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내 편이 없다. 둘째, 비전이 없다. 셋째, 리더십이 없다입니다. 굉장히 있는 가혹한 평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는 거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릴 있는 수 것도 있는데, 많이 있지만. 예, 없는 거를 일단 위주로 없는 거 위주로. 겁니다. 자, 그럼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내 편이 없다? 네. 지지자는 있지만 팬덤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하. 뭐 연예인 팬클럽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콩으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죠. 이건 당연히 믿는 건데.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연예인 덕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한텐 내 편, 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팬덤이고 바로 바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내 편이 있습니까? 호남 지역 여론을 보세요. 10일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죠. 당내에서 호남 의원들과 갈등 벌이고 있죠. 국민의당 지지율은 원내 4당 중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요. 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산주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하지만 안 대표는 그런 팬덤도 사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된 사람 치고 팬덤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덤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양쪽에서 모두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줄 캔디 같은 사람인가요?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뭐 얕게 지지하는 층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얕은 지지층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 믿어줄 만한 사람이 15%가 있었거든요. 네, 15에서 한 30%뭐 이렇게 보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안 대표에겐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비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도만 있고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제가 꿈꾸는 세상 미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철학, 이념, 노선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 대표 모습을 보면 선거 구도만 있고 안철수만의 비전은 없습니다. 요즘의 모습을 보면 네. 어제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3당 구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선거 전략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5당 4당 체제보다 3당 체제가 되면 당연히 산술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고 당연하죠. 승리의 법칙도 만들기 쉽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다. 네. 지금 국민들이 안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안철수만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 네. 이념이 뭐냐,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대표의 극중주의 이거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고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한 정치 언어로 안철수식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너무 안개 화법을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 여전히 벗어난 것 그렇다고 같아요.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두 번째 없는 것, 필요한 것, 비전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없는 것은 바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어제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직후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국민의당 존재감은 갑인데 안철수 리더십은 안 보인다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예산안이 합의되는 그 과정을 통틀어 보면요. 국민의당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국민의당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사실 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대표가 안 보인다. 네. 안 대표가 어제 말했듯이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트가 등장해서 국회 공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죠. 국민의당 존재감이 폭발하면 당대표의 위상이 따라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당대표 권위가 생겨야 하거든요. 근데 안 대표는 정반대로 리더십 위기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리더십이 뭡니까? 설득의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내 식구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 취임 100일 뭐 아직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안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려면 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으니까 안 대표한테 없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보강하면 예. 그러면 보다 아주 쉽게 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성환 씨가 오늘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맹 거죠. 예. 100일을 맞았으니까 더 건강하게 성장해라 하는 사랑의 맹. 어제 안 대표 기자간담회 뒤에 사랑의 회초리 같은 거 있었어요. 예, 그림 맞아요.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회초리 오늘 너무 세게 때리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김성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단적으로 나타나요. 국민만 믿고 혈연단신 들어왔다. 지금 국민이 안철수 씨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4%입니다. 네. 말은 그럴듯해요. 뭐 이런 어떤 그 기자회견문 같은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없지 않을 텐데 일종의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거를 왜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회견문에서 원인과 결과를 빼고 말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실제 현상과 다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공전이 사라진 건 가장 큰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그 법을 두고 여야가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당이라는 이 안철수가 만들어낸 다당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니까 다당제라고 자꾸 이름 붙이는 것부터 오류인 거예요.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가장 소수의 국민 의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당이 생겼을 때 그걸 다당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당이 2개에서 3개가 됐다고 해서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이게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당의 방향성, 당의 어떤 이념 예. 이런 것들이 30,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참 그럴듯하네요. 말은 맞아요. 어.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쉽게 되는 정당인가? 여기 아집으로 똘똘 뭉친 당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씨도 정계 은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연령대로 나누는 거. 국민의당에 가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들 대부분 보면 네. 연령대도 높고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3, 40대를 지도자로 등용시키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죠. 증거조작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40대, 30대인데 그런 인재들을 왜 그렇게 버려두고 있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재앙이 되거든.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요? 안철수가 저는 제도권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제가 때로 부족함과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다. 아니 유승민을 보고 걸어야지 왜 국민을 보고 걸어요? 안철수 씨가 대표 취임이 벌써 100일 됐어요. 시간 빠르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당대표 나가냐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 방송하는 오늘 4일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분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요. 했던 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당의 말도 안 되는 더 퍼주는 공약을 걸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후퇴시키는 예. 사실 국민의당만 협조를 해준다면 그렇죠. 자유당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힘들죠. 근데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흔쾌히 해줄 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안철수의 기본적인 방향성과도 좀 맥락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대적 공존을 극복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이긴 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기득권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아니면 더를 탈피해서 우리는 이게 걱정주의적 개념인 거죠. 우리도 껴줘. 그 극중의 개념이 너도 싫고 너도 싫어 해서 그 중간을 택한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는 이걸 하고 저기서는 이걸 취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는 극중이 아니라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어 다 싫어 이거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개념이니까 좀 유치하죠 이렇게.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다당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적이 2번 있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복귀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당제의 힘이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야 안철수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당제의 힘이라 그러겠네요. 뭔 빵구 같은 소리예요 진짜.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수권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 네, 아직은 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포함돼서 양당이 담을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담아야 다당제 그렇죠. 의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당이 2개 이상이니까 다당제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정치를 혁신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이쁜 말을 써내니까 말 자체는 이쁜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김명수와 김희수의 차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전체가 다 협조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저희 지지율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다. 문제는 전국 선거를 4자 구도로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저 나름대로에 대하는 전국 선거를 3자 구도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걷겠다가 아니라 유승민만 바라보고 걷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때 안철수가 한 20%좀. 네. 근데 지금 안철수의 혹시 이제 대선 후보 만약에 여론조사가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당 수준 정도겠죠? 그 정도 네. 나올 겁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버렸다는 생각은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안철수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자기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